2025년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대한민국이 시위 아니 정확히는 폭동으로 인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격분한 채 경찰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병, 소화기 등이 경찰 병력과 반대 시위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질서 있는 민주주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법원에서 전례 없는 폭력 사태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해외 분석가들은 2025년 1월 19일의 사건이 그 이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 지진의 일시적인 정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로 폭발한 것은 몇 달 후 6월 초 취임식 후 첫 연설에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선언하면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이양기가 아니었을까요? 선전포고일 수도 있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방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정의를 향한 여정일까요? 아니면 잔혹한 정치적 복수국일까요? 그리고 이 위기는 위태로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기소장은 하나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유산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일련의 정치적 폭탄이었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를 목표로 삼아 민주적 활동을 방해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군사 독재를 겪은 한국 정치에서 계엄령이라는 두 단어는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회의를 막기 위해 군과 비밀리에 공모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2025년 3월 20일 국회는 김건희 전 영부인과 관련된 스캔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주가 조작 의혹까지 모든 것이 전례 없는 규모로 재수사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재임 시절 이러한 조사가 고의적으로 방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들은 정의를 되돌려주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적이지만 윤 대통령의 경력 중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혐의, 검사 시절 그가 강압적인 수사와 증거 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옛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입니다. 일부 추측에 따르면 사형수 관련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직업적 과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가 쌓아왔던 국민검사 이미지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이러한 기소 목록을 보면 한국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주로 이 대통령 지지자와 진보 진영으로 환호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정의입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특히 계엄령으로 모든 선을 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치 정화를 위한 권력 남용이라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데 필요한 대수술로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 진영은 이것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잔혹한 복수국이자 민주주의의 불문율을 위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끔찍한 선례에 대한 경고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전임자를 제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의 소용돌이가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를 끝없는 불안정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를 조사, 투옥 또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치는 청와대의 저주라는 악몽이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덮쳤습니다.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 비극적인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입니다.
정치적 대결은 더 이상 의회나 사법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그것은 공식적으로 거리로 확산되었고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전례 없는 폭동의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오전 3시 서부지방법원은 9시간 이상의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부패, 직권남용, 권력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법원 주변에 미리 모여있던 수백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즉시 통제 불능 상태로 빠졌습니다. 약 100명에서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유리창을 깨고 병, 벽돌, 돌멩이, 소화기 등 금속 파이프,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재판부 건물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까지 접근하려 했고 경찰은 법원 내부에서 판사를 에워싸 보호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하여 진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격화되었습니다. 경찰관 30명이 부상당했고 10명이 넘는 기자들이 공격당했으며 현장에서 86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는 많은 전직 지방공무원과 보수당 전직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겐 법과 질서를 나타냈던 전직 검찰총장이 수갑을 차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상징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을 전통을 수호하고 급진주에 맞서는 인물로 보았기에 그의 체포는 정치적 선전포고이자 숙청으로 여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문대에서 나오는 모습이 파지자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태에 빠져 이것을 역사적 모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폭동의 결과는 그 자체보다 더 나빴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시위대는 평화적이었지만 극단 집단의 폭력 행위는 운동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했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비이성적 군중, 극우 정의론자로 묘사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많은 보수당 의원들은 즉시 군중과의 거리 두기를 선언했고 이는 보수 진영 내부에 깊은 분열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새로운 정부에게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사건 발생 불과 며칠 후 당시 야당연합을 이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 후보는 폭력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 대표가 조사와 정치 숙청을 부추긴다는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던 시점에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하면서 1월 29일 폭동 사태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가 되어 법치 수호와 극단 세력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기강회왕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폭력은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상처 입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문화의 상징이었던 평화적인 시위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대중은 점점 더 극단화되는 정치 분위기에 피로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어느 쪽도 이성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껴 논쟁에서 물러나 정치단체를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험난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조사가 윤 대통령의 잘못, 특히 계엄령 관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면 헌법 수호를 위해 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떤 관용도 위험한 선례화되어 미래에 더 심각한 권력남용 행위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방식, 즉 빠른 속도와 전면적인 규모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는 숙청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을까요? 미래의 또 다른 복수를 심는 방법으로 정의가 실현될 때 그것은 온전한 정의일까요? 한쪽이 축배를 들고 다른 한쪽이 억압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법치의 승리일까요? 한국 정치의 복수 소용돌이는 윤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직시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젊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이 두려움이 아닌 합의로 의해서 존중되는 미래 말입니다. 이 권력투쟁의 먼지가 가라앉을 때 남는 것은 더 깨끗한 정치가 아니라 상처와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 승리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가장 비싼 대가일 것입니다.